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일산은 이제 처음이에요. 네. 킨텍스 쪽은 가봤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뭐 어쩌다 그래서 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실제 그런지 좀 현장에서 파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일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야 꾸준히 이렇게 추적을 해오셨겠지만 또 이 일산에 대해서 처음엔 최근에 와서 관심 갖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현황들 그 일산 신도시 내부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산이 시작된 거는 2019년 10월 마지막 주였어요. 왜냐면 2019년 11월 6일자 보도자료에서 조정 해제가 됐거든요. 11월 그렇죠. 8일에.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조정 해제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들어온 게 10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때 이제 이미 이제 선수들, 투자자분들 네. 촉도 빠르시고 정보도 빠르시고 실행도 빠르신 분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제 3년이 되어가는 거고요. 이제 뭐 지나간 걸 그래프로 단축 이렇게 축약해서 보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으로 꼭 간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조금 늘려서 기간을 벌려보면 거래가 계속되다가 물건이 없고 매도자 물건 적고 뭐 이제 그건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관망장이 이어지다가 또 다시 상승 가다가 이런 상황이 진행됐고요. 2010 지금 2022년이니까 그 김포파주 규제되는 그 시점에서는 거의 그 한 달 동안 완전 불장이었어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묻지마로 계좌를 무조건 내가 이 정도 금액인데 달라라고 해서 물건 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축축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 김포파주 규제할 때 진행이 됐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거래량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랑 이제 다르게 드문드문 신고가가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런 장이었어요. 거래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21년 이제 4분기에 DSR 규제, 대출 규제, 그게 굉장히 크게 강력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선거 이전에 DSR 규제로 시장이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끝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완전히 시장이 눌렸다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비해서는 금리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풀렸죠. 그리고 DSR이 아직 이제 풀려 있지 않지만 올해 선거 기점으로 지금 현 정부 그 당선자 시점에 그 시점에 선거 이후에 일주일 한 열흘 정도에 전화문의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의 여러 가지 신도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비쳤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전화문의 급증한 이후 한 2주 동안은 작은 평수들이 그리고 이제 양도세 그 일시적 2주택 때문에 양도세 주의 금액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안전진단 면제라든지 이런 아주 그 신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5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다시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거두거나 보류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지 제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거래가 5월 첫 주에 한 4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그 물건에 출연하지 않았고요. 이제 매수자분들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특별법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것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예민하셔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러네요. 2019년도부터 지금 2020년 5월 현재까지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그러면은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것들 때문에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의 좀 구성들 좀 알고 싶은데 자가로 좀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임차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자가 비율이 50% 후반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또 자가 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이제 평형 이제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야 네. 무조건 임차인도 많고 또 손바뀜이 많이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네. 신도시 특별법에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주민들 생각 또 이제 여러 다수의 생각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공급을 이제 새로 짓는 것도 공급이고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도 다주택자의 물건들도 공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로 뭐 이제 양도세 한시적으로 중과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그걸 1년만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더 또 이렇게 길게 갈 것인가라고 이제 또 많이 논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길게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뭐 물건 내놓지 그쵸.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1년으로 한시 완화를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더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좀 두고 보자, 금리 상황을 두고 보자.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에 대한 규제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여기 신도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 새 정부에서 10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신도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창릉을 비롯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또 토지 보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예전처럼 보상이 쉽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게 오히려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굳이 재건축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학군도 여기 일산 학군 동구의 백마학원과 서구의 그 후곡학원과 이런 학군이나 병원이나 호수공원을 비롯한 숲세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경의중앙선을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소사선 그리고 서해선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내년 1월에 공사가 끝나가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킨텍스 주변으로 이제 테크노밸리 착공 들어갔지만 네. 한류월드나 뭐 CJ월드 이런 일자리 같은 것들 뭐 GTX 삼성 무정차지만 어쨌든 2024년 개통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공급되는 공급 신도시 공급이 훨씬 쉬울 수 있고 그게 이런 특별법이 나오기 이전이면은 정말 이거 언제 되겠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한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 분들은 언제 될지 모르는 교통 언제 될지 모르는 일자리 그냥 이게 공약이 물거품이 될 만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뭐 이렇게 연한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미 일자리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되게 많이 가까워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기대가 있다. 그런 것들이고 그 원주민 분들은 지금 재건축을 희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작년에 그 이제 주민들 동의서를 이제 모아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컨설팅 비용을 50%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문촌 그쪽에 거기가 선정이 됐죠. 근데 그게 네. 리모델링이 선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 절차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시작으로 여기에 모든 일기 신도시의 모든 단지별로 지금 주민의 단톡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잠깐 눈 돌리면 정말 몇백 건씩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동의율 많이 그 모아진 그 단지를 기준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훨씬 많아서 예, 지금은 다 단지별로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너무나 좋잖아요. 네. 뭐 동간만 해도 벌써 다른 일기 신도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거든요. 분당보다도 훨씬 좋으니까. 맞아요. 네. 네. 분당도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데 네. 물론 다른 또 그 이외에 일기 신도시에 이렇게 가보면 뭐 동간이나 쾌적성 같은 것들이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많이 원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재건축을 희망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어디가 더 많아요? 초기에는
여기가 일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3년이 조금 안 된 네. 거잖아요. 그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음. 그때는 이제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산 조정 해제 돼봐야 일산이야. 일산 진짜 지겨워. 지긋지긋해. 막 이렇게 해서 매도하신 분들 이제 속병이 나셨겠지만 네. 초기에는 그렇게 투자자가 비율이 거의 월등하게 많았고요. 기간도 슈텀이었어요. 네. 그 대소선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커서 그렇죠. 이 일산의 기존에 있었던 3호선의 노선이 이제 많이 돌아가다 보니 네. 예,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 김포공항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숏텀으로 투자자가 거의 많았고요. 지금 들어오는 투자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롱텀이죠. 롱텀이고 실수요자든 아니면 투자자이든 이제 조금 그 이슈를 보겠다. 초기처럼 서해선이나 아니면 GTX 개통 정도까지만 봤다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건축에 대한 이슈까지를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이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투자자인 경우에도 이제 거기까지 보시는 거고요. 다만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평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비율적으로는 평형이 작은 게 투자자가 아직은 많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2019년도 말에는 투자자 비율을 좀 조금 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일단은 뭐 투자자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또 좀 네. 들어오고 있다. 좀 이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개의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시세가 제일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분당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주에도 신도시가 생겼고, 고양시 독양구에도 신도시가 많이 생겼고, 김포도 워낙 또 신도시가 많고, 그다음에 인천 서구도 지금 같은 서부권에 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인천에 이제 구축에 살던 분들도 새 아파트를 찾아서 그렇게 신도시로 이사 가신 분들이 좀 많았었나요, 그동안? 삼송이나 지축이나 향동이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초기에 그 이제 3기를 1기가 여기 있고 2기가 그 다음에 있고 3기가 저쪽에 가야 되는데 창릉을 또 서울하고 1기 그렇죠. 사이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생긴 게 신도시연합이었어요. 일산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주민들 그때 신도시연합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김유미 장관이 네. 국회의원실 가서 항의하고 기억나요? 예, 정말로 그 앞에 가서 저도 막 여기 있었던 기억 나는데 그때는 그리고 초기에 매도하신 분 일산 진짜 나 이제 일산 지긋지긋해 뭐 이러면서 그랬던 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도 빨리 창릉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창릉이 물론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공급 입주가 들어가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좀 자유롭게 스무드하게 연결성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시고 지금 이제 킨텍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시티 같은 건 17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가 4천, 일산이 이제 평당가 2천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렴하다라는 거에 매력 포인트가 굉장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냥 굳이 한 군데를 이제 이렇게 택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창릉 같은 경우를 바라보고 나 거기 분양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계속 대기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2, 3년 동안 이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있더니 여기는 가격이 엄청나게 그냥 뭐 거의 더블이 되다시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뭐 지금은 생각을 어쨌든 하나라도 지금 매수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또 공공 분양이 이제 물량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는 좀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는 것도 지금 보면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일산 신도시에서는 어디가 지금 제일 좀 이런 게 좀 변화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일산 신도시는 이제 가운데 정발산을 기준으로 동구랑 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경의중앙선 라인으로는 백마역 기준으로 백마마을, 일산역 기준으로 후곡마을. 그다음 이제 가운데 학구는 이제 학군
수요. 제일 좋아하는 동구에서는 이제 정발, 초중, 그다음에 이제 서구에서는 오마초중 좋아하는 거기가 이제 강촌마을, 문촌마을. 그다음에 이제 호수공원 그 상업지구 가깝고 공원 가까운 쪽이 이제 호수마을하고 강선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어쨌든 호수공원이 가깝고 3호선도 있고 했었던 여기가 계속 강세였었는데 최근 이제 2, 3년 이전 이제 움직이면서는 경의중앙선 김포공항 가는 라인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이 여기하고 전체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돼서 물건도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퍼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초기엔 정말 그게 두드러졌었고 지금은 일산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온 그 일산 동서구 그러니까 위성으로 생긴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생긴 위성 말고 메인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온 1기는 어디여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 연한이 오래됐으니까 어디는 그냥 뭐 새로 뭐 어떻게 뭐 재건축이든 이게 되고 어디는 또 이게 무너져 갈 때까지 두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가 92년부터 95년 사이에 입주했거든요. 이게 뭐 조금 그 이제 빠르고 늦고는 있겠지만 같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일산 신도시가 좀 모처럼 또 부각을 받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취재를 나왔던 거였었고요. 그냥 사실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1기 신도시 이 특별 이거를 좀 이번 정부에서 먼저 추진했으면 더 시너지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미 좀 들어간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뭐 어떻게든지 간에 교통망도 좋아지고 새 아파트 호재 생기니까 일자리도 들어온다고 하고 기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1기 신도시 말고 일산 신도시 말고 옆에 뭐 탄현이라든지 풍동이라든지 뒤에 또 있잖아요. 거기는 분위기 좀 어때요?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초기 일산이 시작될 때는 오히려 거기는 갈아타기에서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고 투자자가 들어오는 타이밍도 조금 늦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GTX-A의 거대 환승역이 대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킨텍스가 이제 더 개발이 되고 GTX가 개통이 되면 대곡 역세권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분명히 맞겠죠. 그 덕양구랑 일산 신도시랑 같이 연결하고 그래서 GTX가 활성화되려면 어차피 거기가 이제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일산은 GTX가 들어오면 GTX 인근 킨텍스 주변의 사람들만 GTX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만 GTX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만 수사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연안은 뭐 이제 덕양구나 행신 이런 쪽은 한 96년부터 입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를 같은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동구가 좋다, 서구가 좋다, 일산이 좋다, 덕양구가 좋다 이런 거는 그냥 아주 작은 그냥 그런 거고 오히려 크게 보면 여기가 같이 점점 커지고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좋은 교통이 개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용적률을 뭐 300으로 동일하게 주고 역세권 500으로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기사 보시면 이제 확인되시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역세권이라고 보는 걸 뭐 여구를 기준으로 250으로 볼 것이냐 500m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 가까우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거고 1기 신도시에 대한 신도시 특별법은 어쨌든 1기 신도시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면 또 그 타이밍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주변이 개발이 될 거고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연차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지만 여기는 덜 올라가는 것들이지 주문적인 효과는 있다. 실제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시도 전반적으로 또 호재가 재건축 이슈 말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을 말씀해 주신 GTX-A나 대곡수사선 말고 또 있나요? 교통으로는 지금 그렇고요. 인천 2호선이 지금 인천에서 킨텍스를 거쳐가지고 일산역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 신분당선 연결되는 거가 굉장히 좋은 그 교통 호재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일자리가 좀 더 들어오는 것들도 뭐 확정된 게 더 있나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거가 이제 킨텍스 쪽에 테크노밸리나 네. 할리월드나 네. 뭐 CJ 네. 라이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사에 보면 CJ에서 88층짜리 집 건물을 짓겠다고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그 킨텍스 쪽의 일자리 말고 그 GTX의 거대 환승역 대곡역 거기가 또 그 주변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물류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은 되어 있어요. 조감도에 보시면. 그렇죠. 예, 그런 거 이제 그 대곡 거대 활성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도 일자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속사선을 타고 우리가 김포공항을 가서 마곡으로 가는 거는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백마 기준으로 또 여의도까지는 40분 이내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의도의 금융 인프라나 대곡에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여기서 학원가나 이런 또 숲세권 형성된 이곳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걸로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호재 거리가 많고 분위기는 좋아서 계속 아마 일산 주민 거주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질문 안 드린 것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산에 대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잠깐 드린 것 중에 학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학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동구의 백마 학원가에서 학원 운영을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조금 유튜브 전국구를 기준으로 하는 전문 부동산 유튜버들 분께 조금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산을 얘기하면 일산역을 얘기하세요. 일산역? 네. 일산 그럼 일산역, 그다음에 일산 학원가 그러면 일산역 앞에 있는 서구의 후곡 학원가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동구가 좋다, 서구가 좋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발산 기준으로 동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구의 백마학원가하고 네네. 서구의 후곡학원가가 있어요. 네네. 볼륨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가라는 게 우리가 학원이 많아서 학원가라고도 하지만 네. 학원가는 절대보호, 상대보호 구역이에요. 그 얘기는 청소년 위해시설이 못 들어오는 학원가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고요. 그렇겠죠. 이제 특히나 그 이제 초중 같은 경우는 근거리 배정이어서 아까 이제 정발학군 좋아하고 오마학군 좋아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지원하는 걸 리스트업하고 나머지 50%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전부 인문고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자사고 비율을 자꾸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학원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세권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실예로 여기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볼 때까지는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킨텍스의 새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도 향동, 지축, 뭐 이런 원흥 이런 데 분양을 받고도 아이들 고3 마칠 때까지는 여기 거주하는 데가 학원가예요. 그래서 일산 동서구의 백마학원가, 후곡학원가 그 학세권에 대한 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월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10대 학원가 중에 네. 뭐 2개가 있으니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애들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또 이거 너무 좋아서 이사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맞아요. 흡족하니까.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살다 보니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아서 20수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크시고. 네, 이제 다들 밥벌이 하죠.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다 정리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저희가 기대하면서 봐야 될 것들도 짚어주셨고, 일산 신도시가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